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전문가 제우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나만의 홈그라운드를 찾아라. 네, 바로 이제 실전 해외선물 트레이딩에 앞서서 제우스 전문가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대응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종목도 한두 개도 아니고 심지어 23시간 동안 거래 시장이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진입자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진입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들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추세의 변화에 따른 적용을 해서 어떤 추세에서 진입을 하고 추세의 어떤 변화에서 또 청산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 포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불안정할 때도 있고 안정적일 때도 있고 하겠죠. 다만 굉장히 많은 진입자리 중에서 나에게 맞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 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시장에서 굳이 욕심을 부리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 팁은 종목을 선정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자,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해외선물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서 토끼랑 거북이를 언급을 하느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끼라고 하는 거는 토끼 같은 장세를 말을 하는 거고요. 거북이는 거북이 같은 장세. 무슨 뜻이냐? 자, 토끼 조금 빠릿빠릿하고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거북이는 좀 느릿느릿하지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도 있었는데 토끼가 먼저 도달을 하지만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추월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종목 여러가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당장 대응을 할 것이냐 라고 종목을 선정할 때 일단 캔들의 모양을 확인하자. 저는 항상 기본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캔들입니다. 자,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캔들 모양은 캔들의 몸통 길이도 다 제각각이고 전체적인 장대봉이 나오면서 꼬리도 위아래로 많이 말린 불안정한 장세를 보여주죠. 이러한 장세를 우리는 토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측은 좌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캔들도 자잘하니 이쁘고요. 꼬리도 많이 말리지 않은 안정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를 우리는 거북이 장세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외선물 투자에 앞서서 종목을 선정할 때 자, 캔들의 모양만 보고 일단 종목을 걸러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캔들이 짧고 꼬리가 좀 적은 요런 거북이 장세에서의 종목을 먼저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물론 토끼장은 조금 빨리빨리 튀는 그런 특징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과물이 좀 빨리 나온다라는 내용은 있겠지만 거북이 장세가 토끼장에 비해서 좀 답답하고 느린 감은 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꾸준한 장을, 거북이 같은 장을 골라서 첫 번째 종목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내용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 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전거 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네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파른 경사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사람과 우측에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좀 더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좀 더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세요? 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위험하겠죠. 왜냐? 물론 목표가까지는 금방 얘보다는 금방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삐끗하면은 바로 넘어지거나 뒤로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이평선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빨간 선을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파란 선을 5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5일선과 21선의 중간 이격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좌측 구간은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북이 장세,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쁜 캔들들이 발생하는 꾸준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우측은 네, 같은 시간인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캔들의 길이가 들쭉날쭉하고 꼬리도 많이 말리고 좀 불안정한 장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기울기가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기울기?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세가 뻗지 못하고 계속 흔드는 조정 장세일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기울기가 90도에 가까울수록 급등장 혹은 급락장, 네, 장이 조금 불안정한 장세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간의 기울기를 가져가라. 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거북이 장세, 이쁜 캔들의 모양으로 종목을 선정했으면 그 안에서 한 번 더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보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적당한 녀석을 찾자.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 포착 세 번째. 자, 좌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 우측은 기울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좌측 같은 경우에는 네, 거북이 장세일 가능성이 많지만 기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다? 조정 장세로 이어지는 경우다. 반면에 우측은 기울기가 좀 있는 편인데 너무 있다 보니까 어떻다? 토끼 장세가 나오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급변하는 장세다. 우리가 대응했을 때 뭐 순간적인 뭐 운에 의해서 강한 높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변곡을 잡고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곧 추세의 정도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0이면 추세의 정도도 0에 가깝고, 네, 시장의 흐름이 거의 없다. 반면에 이평선 기울기가 90에 가까우면 추세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캔들로 종목을 한번 설정하고 걸러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캔들과 함께 나에게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오는 이동평균선의 적절한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속도의 캔들과 내가 좋아하는 환경의 20일 이평선 혹은 5일 이평선의 기울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무수히 많은 장의 변화와 네, 장의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캔들과 내가 좋아하는 이평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종목을 골라내자.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장세가, 나에게 맞는 장세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네, 다만 어차피 뭐 오늘 자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장세가 나올 거고요. 23시간 동안 여러가지 종목에서 계속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몇 회 이상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장에서 억지로 어거지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손실, 불필요한 수수료, 네,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 횟수를 좀 줄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네, 나만의 홈그라운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아직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끼, 거북이, 자전거 타는 사람 다 떠나서 이번에는 네, 시계 그리고 돈이 나와 있죠. 이거는 시간봉 차트와 거래량 차트에 대해서 한번, 틱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시간봉 차트와 틱 차트를 언제 어떤 시기에서 사용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봉, 뭐 일봉, 주봉, 월봉 많이 보실 거고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시간봉이랑
뭐 틱봉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여기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봉 차트는 상대적으로 장기 대응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틱봉 차트는 상대적으로 단기 대응하실 때, 네, 손절 라인을 잡고 짧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틱봉 차트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봉 차트. 예를 들어서 5분봉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분봉 차트라는 것은 뭐냐? 5분마다 캔들이 하나씩 발생한다. 네, 그래서 5분봉 차트가 되겠죠. 5분봉 차트 뿐만이 아니라 시간봉 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거래량 보조 지표를 필수적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받쳐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추세라든지 변동성은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 부분 빼고도 시간봉 차트를 이렇게 좀 단타 전략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4분 50초까지 매수세가 나오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5분봉 캔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마지막 캔들 확정 10초를 남겨놓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뭐 물량 주고받기라든지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꼬리를 말고 음봉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뭐가 거래가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에 따른 변동이 아닌 뭔가 세력들의 어떠한 움직임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이럴 경우에는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팩트는 해외 선물 투자를 오래 하셨고 차트 기술적 분석에 조금 통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지금 해외 선물도 잘 못하고 주식 투자도 얼마 안 해봤는데, 자, 초보자가 지금 차트 보는 것도 정신없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거래량 보조지표까지 확인을 하라 그러고요. 추가적으로 허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네,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차트 하나만 봐도 지금 골머리가 썩는데 거기다가 거래량도 보고 허수까지 걸러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어려워서 초보자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바로 틱차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틱차트 예로 들어서 120틱 차트와 270틱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0틱 차트는요, 거래 건수가 120건이 체결이 돼야 캔들이 하나가 발생하는, 네, 차트고요. 270 차트는 270건의 건수가 체결이 돼야 캔들이 하나 완성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틱 차트는 거래량에 따라서 캔들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봉 차트와는 달리 거래량 보조 지표가 필요가 없죠. 왜? 캔들이 같은 시간에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체결이 많이 됐고, 그래서 캔들이 많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뭐 캔들 하나 120틱 차트 캔들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한 1시간 2시간이 걸렸다? 그럼 그만큼 120건수가 체결되는데 1시간 2시간이나 걸렸던 만큼 거래량이 적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틱차트는 거래량 지표를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라든지 이러한 뭔가 외부적인 허수를 걸러낼 수 있는 작용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단기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그래도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는 틱봉 차트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봉 차트는 뭐 5분봉 미만은 잘 안 보고요. 30분봉 정도로 해서 좀 강한 지지 저항 라인, 좀 장기적인 지지 저항 라인을 찾을 때만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 또한 틱 차트를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끼 거북이가 또 나왔네요. 자, 토끼 같은 경우는 캔들이 들쭉날쭉, 거북이는 이쁘장하다. 그리고 토끼장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너무 벌어질 수 있다. 이격도가 아니라 이평선 간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질 수 있고 급등급락장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거북이장은, 네, 이 각도가 얼마 안 나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면 일수록 좀 조정에 가까운 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0, 270 이제 좀 눈치가 있으시겠죠?
120틱 차트와 270틱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장의 흐름이 빠를 경우에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차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추세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시장 흐름이 강하지 않고 강하더라도 조금 흔드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횡보 구간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낮은 틱수의 차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조금만 올라가도 추세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괜히 추세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막 깨작깨작 거리다가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게 추세가 뻗는 장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틱수의 차트를 활용을 하시고요. 반면에 변동성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드는 조정장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틱수의 차트를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내용 어디에서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 교육 내용은 뭐 화려한 기술적인 부분, 기법적인 측면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실제로 초보자분들이든 뭐 기존의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든 정말 어렵지 않은 팩트를 확인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안정적인 장세를 골라내고 안정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진입하고 청산할 수 있는 정말 노하우만 딱 응집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다만 이걸 보셨으면은 실제 차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나 이거 봤으니까 이제 잘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좀 실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캔들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토끼장처럼 쭉쭉 뻗는 게 아니라 거북이장처럼 안전하고 꾸준한 캔들을 골라서 종목을 선정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런 이평선 간의 기울기를, 나에게 적당한 기울기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 적당한 크기의 캔들과 적당한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이평선을 가진 종목을 대응하자. 게다가 시장 흐름이 빠를 경우에 추세 대응하실 때는 낮은 틱스의 차트를 사용하시고, 시장 흐름이 좀 크게 흔들거나 조정장에서 뻗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틱수의 차트를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분봉 차트보다는 틱봉 차트가 허수를 걸러내기에도 조금 더 좋고, 추가적으로 뭐다? 그렇죠. 허수뿐만이 아니라 거래량 지표를 참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가 여러가지의 보조지표를 사용하면서 혼돈할 일이 없다 이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성입니다. 선행지표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선행지표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시장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캔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좀 중점을 두셔서 트레이딩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달러 그리고 유로가 있네요. 서로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지수와 골드도 있네요. 이 두 녀석 역시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종목별 상관관계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달러와 통화는 반대다. 뭐 달러와 골드는 반대다. 지수와 골드는 반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의 상관관계를 많이 참고들 하시죠. 근데 막상 알고는 있어도 어떻게 참고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어찌됐건 요런 내용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의 상관관계도 중요하지만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 관계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면은 장교가 보이죠? 대장입니다. 우측에 보이면 이제 병사 같죠? 쫄병입니다. 쫄병. 좌측에 이제 종목들이 나열될 거고 우측에 종목들이 나열될 건데, 좌측에 있는 종목들은 대장주라고 할게요. 선행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후행주라고 할게요. 좌측에 있는 애들이 조금 올라가야지 하고 신호를 보내면 우측에 있는 애들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좌측에 있는 녀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죠. 국내 선물입니다.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항생 인덱스가 있죠.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실제로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항생이 먼저 뻗으면서 코스피를 같이 좀 영향을 줘서 같이 데려가고 이런 절차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실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상 보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느냐,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는 항생 트레이딩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생 트레이딩을 할 때는 코스피 200 지수를 항상 참고합니다. 코스피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생도 같이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같은 지수다 보니까 성향은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다가 코스피가 갑자기 상방으로 순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면은 진폭은 크지 않으니까 국내 선물 자체가 항생에서 마찬가지로 상방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꿈틀하면은 우측에 있는 애들이 폭발을 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변동성 좋은 종목을 고르고 싶어, 대응을 해서 빨리 수익을 가져가고 마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나오는 종목들의 움직임,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다가 뭔가 움직임이 반짝하고 나올 때 우측에 변동성 좋은 녀석들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코스피와 항생이었고요. 두 번째, 골드와 유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기로 유명한 두 녀석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골드보다는 유로 쪽에서 당일 진폭이라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골드에서의 움직임 반짝 나오면 뭘로 대응하자? 유로뿐만 아니라 파운드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있냐? S&P와 나스닥. 아무래도 요 두 녀석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뉴욕 3대 지수 중에 두 개죠. 그래서 S&P보다 나스닥이 진폭이라든지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S&P가 뭔가 움직임을 반짝하면은 뭘로 대응하자? 나스닥으로 빡 들어가서 빡 먹고 나오자. 이해되셨죠? 자,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S&P와 나스닥의 조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죠. 뭐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로 나오고 S&P가 상승을 하고 다른 지수가 끌고 올라가도 만약에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이 대형 기술주 애들의 낙폭이 확대가 되면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선행하는 종목을 참고해서 그 후에 그 종목을 참고해서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에 적합한 환경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봤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걸러내고 진입을 걸러내고 나한테 맞는 캔들과 기울기를 고르고 종목을 선정해서 틱 차트도 설정을 하고 이제 딱 진입을 하려고 몇 가지 다 걸러냈어요. 정말 나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추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대요. 우리가 흔히 서점에 가서 뭐 주식이나 해외 선물 책 같은 거 보면은 골든 크로스, 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크로스 라인, 뭐 데드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빠지는 뭐 크로스 라인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시점,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시점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다 갖다 버리세요. 골든 크로스는 무조건 매수의 포인트다. 데드 크로스는 무조건 매도의 포인트다. 다 개소리 집어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자,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라는 거는 기존 추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 기존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겠죠? 변화라는 것과 전환이라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달라요. 자, 매수의 반대는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 다 매도라고 하시죠 지금. 매수의 반대는요 매도가 아닙니다. 매수의 반대는 횡보가 될 수도 있고 매도 변곡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조정에 거쳐서 다시 한번 매수로 이어나갈 수도 있는 세 가지 방향이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뜻을 지금 말하고 싶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황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검은색이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계속 매수 추세를 이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 라인에서 지금 역배열로 깨졌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그 책에서 본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데드크로스 역배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매도 진입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근데 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 길이 없죠. 그거 알면은 우리가 신이게요. 근데 사람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매수 잘 흘러가다가 데드크로스 나왔다. 이제 매도인갑다. 매도 때려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짓입니다. 왜? 자, 기존의 매수 추세였을 뿐이고요. 매수 추세가 깨진 거지 매도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였던 놈이 변화한 거지 추세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추세가 변화했다는 거죠. 변화에는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조금 조정을 거치든 잠깐 눌렸다 다시 한번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한 번에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기간 또 조정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예측대로 반대로 매도로 내려꽂는 변곡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1, 2, 3번 중에 어떤 그림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그림을 절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관망하면서 추세가 어떻게 잡힐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렇게 배열의 변화를 나타내는 녀석들은 절대 반대 포지션으로 변곡을 잡는 신호가 아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라인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진입이 아니라 청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역배열에서 매도 추세로 이어가던 놈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추세의 배열이 변화하고 나서는 열의 8, 9은 10번 중에 8, 9번은 이렇게 눌림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눌림이 눌림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내린다라고 하면은 기존 매도 추세를 유지할 거고요.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은 매수 변곡이 잡히는 거고, 눌림에서 얘가 힘을 못 쓰고 계속 조정을 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열의 8, 9은 크로스 지점까지의 단기 눌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우리가 다시 역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익을 다 그 눌림 구간에서 청산하는 포인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여기서 상방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하락으로 변곡이 잡힐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크로스 라인에서 바로 청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다? 첫 번째 크로스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엉터리 같은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진입 포인트보다는 청산 포인트로서 이런 크로스 라인을 활용을 하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흐름의 차트, 시장 흐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끼고 다니면서 조정을 나타내죠. 근데 백날 조정만 하나요? 조정을 했으면은 추세가 한번 뻗어야 될 텐데요. 대부분의 추세는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갑니다. 3파동에서 좀 꺾이는 구간이 많은데, 자, 꺾이면서 크로스 라인이 또 발생을 했죠. 여기 크로스 라인을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열의 8, 9은 크로스가 난 지점까지는 돌아온다. 요 구간을 활용을 했을 때, 자, 대부분 횡보에서 추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1파동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요? 여기서 지금 추세로 뻗을지 여기서 뻗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면서 추세가 나온 것 같아도 요 1파동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꼬꾸라질지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2파동으로 이어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파동은 관망해라. 추세가 다시 한번 고점을 깨면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파동을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 더 큰 조정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1파동은 무조건 관망해라. 다만 두 번째 파동부터는 진입을 하자. 그래서 추세의 파동은 대체적으로 3파동에서 꺾이는 경향이 많다. 엘리엇 3파동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파동은 1파동에서 2파동까지는 웬만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을 생각 하시니까 자꾸 추세인지 횡보인지도 구분 안하고 1차 파동인지 2차 파동인지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그냥 무작정 때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약속하세요. 1차 파동은 특히나 어떨 때 횡보에서 추세로 이어질 때, 네, 방향성이 없던 놈이 갑자기 방향성을 잡을 때는 1차 파동을 관망하고 2차 파동 들어가는 구간부터 진입을 하자.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청산을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 넘어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홀딩 크로스 라인에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오는 구간에서 좀 지켜보다가 다시 고점을 높인다라고 하면 홀딩을 해야 되고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청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 또 반복 강조드리면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 접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데드 크로스다, 매도로 스위칭 해야지, 이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홀딩하고 있던 거를 청산하는 포인트로 크로스 라인을 가져가자. 네,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크로스 시점에서는 80% 이상의 단기 눌림을 동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나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이 눌림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변곡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눌림을 동반했죠. 그러면은 요 내용과 그 전에 배웠던 내용, 뭐 변곡이든 횡보였다 추세를 뻗든 어쨌든 지금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1차 눌림이 나왔죠.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네, 1차 파동이 나오면 어떡한다? 1차 파동은 관망한다. 언제 진입한다? 2차 파동으로 이어질 때 진입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으로 이어져 나갈 때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추세가 이어져 나올 때는 1파동, 2파동, 3파동 라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1파동은 지켜보자. 그리고 크로스 라인 있는 데까지는 열의 8, 9은 눌림을 동반한다. 자, 요 눌림목에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청산 시점으로 활용을 하고 플러스 다시 변곡이 잡히면은 2파동 때부터 진입을 하자. 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좀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흐름은 추세 아니면 횡보입니다. 추세였다가 횡보장, 횡보장이었다가 추세장,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시장이 흘러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끄트머리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쭉 가져가서 여기서 청산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청산하고 나니까 얘가 또 흘러내려요. 또 흘러내린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따라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억만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파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투자는 투자답게 내 목표라는 수익이 달성되면은, 네, 뭐 시작한 지 1분 만에 수익이 달성했어도 그냥 그날 종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 번의 추세에선 한 번만 대응하자 이겁니다. 자, 어찌됐건 내가 여기서 몇 틱을 먹었든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자, 내가 50틱을 먹고 청산했는데 얘가 20틱이 더 내려가네요. 이 20틱 욕심내지 말자 이거예요. 왜? 한 번의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횡보장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왕 홀딩했던 거 끝까지 홀딩했으면 이해라도 해요. 어디서 청산해요? 크로스 나오고 한번 눌림 왔을 때 청산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못 견디고 중간에 청산했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심리적인 압박이 또 한 번 받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차피 한 번 추세에서 한 번 수익 가져갔으니까 지금부터 내려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거북이 종목을 찾든가, 네,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눈을 좀 정화시키고 머리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한 번의 추세에서는 한 번만 대응해라. 그리고 한 번에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한 번 대응했으면은 뭐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 휴식 기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어느 정도 수업하고 뭐 40분 수업 20분 휴식, 45분 수업 15분 휴식,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죠.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그 바깥에서 그 공사장 일을 할 때도 50분 일했으면 10분은 반드시 쉬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집중력이 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서 집중 있게 바짝 차트를 보고
잠깐 또 쉬어주고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또 반짝하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23시간 장 열리니까 23시간 내내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가 아닌데도 자리로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눈이 피로해지고 뇌가 피로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추세에선 한 번만 대응, 게다가 한 번 대응하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자. 네,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요, 매 순간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나한테 익숙한 홈그라운드를 찾아라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차피 대응할 건데, 그럴 거라고 하면은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다 무시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만 하나 딱 결정하셔서 그 그림이 올 때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팁이 뭐가 있었어요? 종목을 설정하는 팁, 거북이장을 골라라. 게다가 5일선 이평선, 5일선과 21선의 기울기, 나한테 적당한 기울기를 찾아라. 네, 요런 내용이 있었죠. 게다가 파동은 뭐 세 번째까지 가는데 1차 파동은 관망해라. 이게 추세로 이어질지 다시 꼬꾸라질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게다가 뭐 한 번의 추세선 한 번만 대응하자. 그리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포인트는 진입의 포인트가 절대 아니다. 네, 요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가 곧 기법이고 심리가 곧 수익이다. 네, 기법, 어디 가면 기법만 막 교육해주고 그러죠. 우리 회원분들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저 기법 좀 알려주세요. 기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죠. 기법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우스의 뭐 기법, 그거는 제우스의 기법인 거예요. 왜? 제가 그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나타낼 때까지 그 몇 년간의 과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제우스 기법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백날 설명을 해봐야 이거는 제우스 기법이지, 이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기법이 아닙니다. 왜? 시청자분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몇 년간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네, 절대 제우스의 기법을 본인의 기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기법, 없는 기법 자꾸 목매지 마시고요.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지면 기초만 있어도 수익은 발생합니다. 다만 기초 없이 기술적인 기법만 가지고 수익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 교육 방송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상 어느 방송을 봐도 이런 기본적인 노하우는 없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웠던 노하우입니다. 별거 아니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되지만, 네, 한 번이라도 해외선물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이 길어지면서 30분이 좀 넘어갔는데요. 네,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에 들어가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자 해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네, 요 내용 꼭 숙지, 반복 숙달 하셔서 앞으로 시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해외선물 전문가 제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